안녕하세요. 어, 오늘 날씨가 부산도 장난이 아닙니다. 부산은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참 좋은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부지방, 서울, 경기지방에는 비교도 못하지만 부산도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별 잘나지도 못했고, 뭐, 그 큰 경험 없는 저를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연초에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라 하는데 또 괜히 또 헛된 시간이 아니실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022년 제 나름대로의 비전을 또 여러분들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애터미의 분위기를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어쨌든 부족한 강의, 뭐 강의라기보다도 그냥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2년이 그냥 훌딱 날아간 것 같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2년이 흘러버렸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이 코로나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니, 포스트 코로나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어쨌든 이게 풍토병으로 바뀌려 그러면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한 5년 정도 걸리는 그 사이에 나로 제약업계에서는 또 뭐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또 4차 접종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빨리 바이러스로 봤을 때는 빨리 풍토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2년 정도 여러분들 뭐 다 느끼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 그 힘듦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제적인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부터랍니다. 우리 개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 미래가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빚으로 버텨오고 깡으로 버텨온 사람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항상 제가 거의 8년 전부터 말씀드려온 것 같는데요. 저희들은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또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만남도 만남이지만 여러분들 찾아내셨잖아요. 애터미 초기에 완전 여러분들 초기 멤버는 설립 멤버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초기 멤버이십니다. 이 초기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찾아내셨고 그걸 이해를 하시고 또 알아냈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진짜 완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초능력자들 아니면 진짜 왕년에 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애터미를 보고도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오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소개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오셔가지고 이해를 했고 애터미를 이해를 했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알아차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걱정이 안 되세요.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 애터미를 그냥 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나서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서
미래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저희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세에 영웅난다고, 그죠?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영웅들은, 장군들은요,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난대요. 평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티미 사업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성공자가 될 것이고, 내 파트너도 성공자를 만들 것이고, 모두가 다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팬데믹이 닥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있으면 멈추겠지, 몇 달 있으면 멈추겠지, 없어지겠지라고 억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리더님들의 자질과 그다음에 장군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시에는요, 뒷전에 나앉는 사람이 있고 전면에 나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면에 나서는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기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전면에 나서 가지고 장군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에트미의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지만 이 위기에 우리 여기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에테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되는 일을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되는 일을 함께 하는 사업이거든요. 되는 일을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안 되는 일을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안 되는 일을 같이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잠시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1997년도 기억나시죠? 1997년 안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1997년도 그러면 우리나라 IMF, 그죠? 금모으기 운동 많이 하셨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다 기억나실 건데요. 전 세계가 어려웠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분은 분명히 기억나실 건데요. 모든 유통업체들,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위기에 다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옥석 같은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유통 분야 중에서 직판이, 우리 이 다단계 판매 포함해가지고 직판이 호황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독히 우리 직판 업계가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이제 옥석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1997년도 IMF, 그 다음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때 우리 다단계 판매 산업은 성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단계 판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1960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다단계 판매 이 산업 자체가 태생이 원래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어려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산업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에티미는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물론 극명하게 갈라지기는 갈라졌지만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산업은 죽겠다 그러면서 빚으로 버티고 뭐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이 산업은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트미가 그걸 주도를 해왔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증명하듯이 우리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이 에트미에서 멋지게 이끌어 나가시고 진짜 진정한 글로벌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 우리 에트미 뉴스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드디어 골든 클로스를 쳤잖아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앞서가는,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여러분들 뭐 만만치 않죠.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뭐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다 어려우니까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퇴사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직업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퇴사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8명이 MZ세대라 합니다. 참 웃긴 치수가 나왔는데요. 퇴사자 10명 중에서 8명이 약 80%가 MZ세대, 20대에서 4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업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날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대상 1호가 50대 60대였습니다. 50대 60세들 그 한 분이 가져가는 연봉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 1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의 뭐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세대가 20대와 40대로 이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50대 60대들이 그동안 버티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인생 경륜도 생겼고 나름대로 이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은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60대 정도 돼가지고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있는 회사에서 더 버티면서 그러면 연봉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시대인데요. 옛날 같으면 저도 올해 이제 뭐 집디로서 이제 벌써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쁜 손자들하고 놀면서 또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그죠? 연봉 타가면서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여러분들 새벽 6시 정도 되면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 70대, 많게는 80대까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어디로 가실까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취직 안 되는 자식을 위해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참 심각한 그런 자료인데요. 어쨌든 구조조정 대사가 이제 대상이 50대, 60대에서 20대, 40대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이제 앞으로 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야 뭐 연로족 해가지고 뭐 파이어족 해가지고 연로족 단 한 번번 인생 뭐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나름대로 뭐 그 세대의 또 특성이 있겠지만 또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도 뭐 신조어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40대 초반에 그냥 경제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하고 뭐 즐기면서 살자. 나름대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누리면서 40대에 경제적인 모든 걸 해결하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또 이런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또 화두가 퇴사짤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퇴사짤. 제가 발음이 경상도가 돼가지고 서울 경기도 이쪽 지방에서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어쨌든 잘 끼워 맞추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퇴사짤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렵게 20년 30년 공부해가지고 겨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가슴 속에 사직서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가슴 속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직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주위 이제 동료들이 축하를 해준대. 축하를. 사직서를 내는데 왜 축하를 해주냐고요. 근데 뭔가 사직서를 내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당신은 뭔가 사회활동을 다른 곳에서 경제활동을 뭔가 준비가 되었거나 또 다른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제 퇴사짜리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20대, 40대는 물론이고 모든 세대들이 지금 이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전에 2019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토탈적으로 보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소비한 비율을 보니까 44%였다고 합니다. 44%. 근데 2년이 흘렸습니다. 2년이 흘려가지고 지금 82%로 약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갈목할 만한 성장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60대입니다. 60대가요. 2019년도에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한 그 비율이 5.6%였답니다. 5.6%. 근데 지금 2년 만에
10배가 상승했습니다. 57.6%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대도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치수가 증명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자꾸 바로 바뀜으로 인해서 소비 생활 패턴도 바뀌고 소비 구매 패턴도 바뀌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십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또 수십만 개의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과연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된 우리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앞으로 이 미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생존 경쟁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소득입니다. 시스템 소득. 그래서 이 대단한 애터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의 시스템을 만들므로 인해서 나의 시스템 소득이 발생되는 이 대단한 애터미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분들도 나와 같은 이제 미래가 좀 더 비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소득 창출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속성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소득원은 거의 단타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 개인의 역량이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지만 연속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재택근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재택근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재택근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 제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애터미를 안 만났더라면 제가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껏 해봐야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대리운전이나 뭐 아니면 택시 운전이나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경비나 서든지.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미래 준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택근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 뭐 선반을 집에 갖다 놓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봉투에 풀 붙이는 일도 뭐 그걸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진짜 제대로 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미래 준비 다 돼 계신 분도 계시고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미래 걱정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 주위에 뭐 할인마트나 편의점이나 가보면 거의 다 부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이언마트라고 제가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3명이서 조그만 공간에서 그 마트를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잘 안 된대요. 아파트 단지가 제법 큰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편의점이 3개나 들어앉아 있어요. 거기다 또 공간에 자이언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3명이 와가지고 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느 편의점에 가니까 이제 노후 퇴직을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퇴직을 하셔가지고 부부가 밤에는 밤새도록 남편이 하시고 또 낮에는 또 아내가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모습들이 저를 보면서 항상 부럽다고 그래요. 항상 부럽다 그러시고 너무 참 대단하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닭장에 뭐 닭처럼 항상 그 안에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매출이 한 5천만 원 일어나도요. 두 분의 임금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고 계실 건데 유일하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지금 애터미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소비밖에 없어요. 소비는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억지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소개가 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이 애터미 연결성이 자연적으로 되면서 그죠? 절대적으로 품질이 좋고 절대적으로 그 가격이 싸면
나도 제품을 사 쓰겠지만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자발적인 재구매가 따라가거든요.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억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가 제품을 재구매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죠? 주위 사람들에게 귀하신 분들에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소비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할인마트 가기도 힘들고 예? 기름값도 아껴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SNS로 애터미 예? 쇼핑몰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비하다 보면 재구매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자기도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시켜주는 이 애터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미 부분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고 뭐 직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다 힘들다고 하면서 알아보지 않는 분들에게 그나마 우리가 추천해드릴 이 애터미 일은 집에서 소비만 해도 소득에 연결되는 요걸 집에서 해라. 애기 키우는 초보 엄마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시간이 바쁘신 분들도 투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애터미 사업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줌으로 비전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어제 월요일도 뭐 여러분들 뭐 다 SNS를 통해서 굿모닝 애터미 하죠. 화요일 날 또 격주제로 퇴근 후 애터미 또 부업자를 위한 세미나 또 있죠. 또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또 있죠. 또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석세스 아카데미 있죠. 다 거의 100% 온라인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다 그걸 다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집에서 그런 SNS를 통한 비전을 보고 또 우리가 현실적인 있는 그런 일들은 센터에 초대를 하든지 내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 하위 좌우에 그런 회원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면 나도 돈 벌고 그분들도 돈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딱 맞는 딱 걸맞는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21세기 최고의 유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MLM, DS,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 더 좋은 방식이 없대요, 아직까지. 물론 역사를 보면, 다단계 판매 역사를 보면 부정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 위주가 아닌 사업자 위주의 마케팅을 펼쳤고 또 상품의 위주가 아닌 마케팅 플래닝으로 또 마케팅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흑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 아메이를 기준으로 하면 1991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됐다라고 쳤을 때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역사. 30년 역사 같으면요. 사실 다단계 판매 교과서대로 이론대로 했다 그러면요. 우리 밖에 나가면 그냥 얻어 걸치는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원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다 돈 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삼소라고 삼소. 소비가 자연적으로 소개가 연결되고 소개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소비, 소개, 소득 이게 삼소라고 저는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애터미뿐만 아니고 다단계 판매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재작년에 900만 명이었습니다. 900만 명의 회원들이 있지만 그 전에 수천만 명의 회원들이 있었거든요. 스쳐가고 회원가입했다 탈퇴하고 회원가입했다 탈퇴하고 그 많은 분들이 이 다단계 판매 이론대로 사업을 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있어야 되고 또 지금도 연금성 같은 소득을 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흑역사,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이 아닌 사업자 위주의 마케팅, 그 다음에 상품 위주의 플랜이 아닌 마케팅 플랜에 돈벌이 위주의 마케팅을 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소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소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소득이 아닌 억지 강매에 의한 소비가 될 수밖에 없고 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품질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비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계속 권해야 하는 이론은 다단계 판매 회사지만 방식은 방문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러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이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제품 그러면 다 좋다 그래요.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직접 판매라며. 중간 유통망이 다 없앴다며.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갔냐고. 그래서 우리 다단계 판매들이 대답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수당 많이 받으려고, 수당 많이 주기 위해서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하게 제조자와 소비자의 중간 유통망을 다 없애버렸는데 왜 가격이 올라갔냐고요. 다른 매체들은 가격이 다 내려갔는데. 그래서 그런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데 유통의 주체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매도 하고 재구매하고 소개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소개해가지고 소개를 낳아가지고 그게 큰 해오망이 돼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아파도 돈이 나오고 누워있어도 돈이 나오고 여행을 다녀도 돈이 나오고 3대에 걸쳐서 이 소득이 발생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부정의 역사와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고요. 애터미가 탄생이 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탄생된 거고 애터미를 만나서 우리는 애터미 이론, 다단계 판매 이론대로 하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잘 된다고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제가 뭐가 잘난 부분이 있겠습니까? 경험을 좀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대학 선배님과 다단계 회사를 차렸는데요. 물론 그전에는 대한민국 개인으로는 제가 방문 판매사 몇 등 안에 들어갔을까요? 한 8년 정도 경영을 했었는데 전국 규모의 방판 회사를 만들었었습니다. TV 광고도 해보고 월급 다 줘가면서 가정주부 사원들 모집해가지고 또 약국 전문 영업 사원들도 모집해가지고 전국 규모의 지사가 18개 정도 있을 정도의 방판 회사를 크게 차렸었습니다. 결국은 8년 만에 다 망했고요. 왜 망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알았어요. 그때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30대 때 뭘 제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망한 이유를 이제 알았는데요. 제품이 팔리기는 팔려요. 그런데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유통은요.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그때서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죠. 또 대학 선배님과 다단계 판매사를 차려가지고 차려도 그 보통 차린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처음 밝히는 부분인데요. 자본금 130억을 투자해가지고요. 4월 8층짜리를 구입을 하고요. 6개월 동안 사업자 40명, 임직원 4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월급을 줘가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은 상품 컨택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모든 이런 물류시설, 전산시설을 갖추면서 제가 회사 총괄 이사로 있으면서 모든 부분을 사업자와 경영 부분을 다 총괄해가지고 상품 랜딩, 마케팅 부분을 같이 짜내고 강의록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6개월 동안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2002년도, 3년도 그때 그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를 휘젓던 그 부분이 뭐냐면 금융피라미드였습니다. 금융피라미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마저도 금융피라미드 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고요. 다단계 판매원들은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이게 대세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돈 못 번다 해가지고 뭐 물류는 그냥 막 거의 망해가는 그 당시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몇 년 만에 결국은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데요. 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라린 경험. 그래서 운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망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망한 경험. 그래서 제가 또 할인마트도 뭐 한 8년 정도 초대형 할인마트를 사형제가 뛰어들어가지고 한 8년 하다 결국은 또 손 다 들어버렸고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통은 항상 변하고 있고 그 시대를 역행했다가는 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우리가 돈 버는 방법도 소비자도 소비자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막 쿠팡이나 알리바바나 뭐 아마존 그런 지주들이나 오너들이 돈 다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 소비자로서 있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나도 플랫폼 비즈니스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대가 가능하고 원서버,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진정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된다는 이야기.
그게 아니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한 라인으로 다 펼쳐지고 있고 무한대로 내려가잖아요. 거기다가 수당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인의 우리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흑역사가 있었고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애터미를 이제 만났는데요.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한 번 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회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처음에 차리실 때 200 몇 명에 연락을 했는데 따라 나선 사람 몇 명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경험이고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다단계 이론대로 한 회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애터미라고 별거 있겠냐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도 애터미요 굉장히 무시했었고요. 2003년도 2002년도 회사가 제가 설립해가지고 한참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소규모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우리 회장님이 그때 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그마하게 기사가 난 걸 봤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의 역사와 우리 회장님의 실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필요가 했고 이런 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과서대로 하는 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애터미만 찾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천만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알아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냐면요. 저희 센터에도 뉴스킨이나 아메이나 허블라이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상담하러. 대부분에 오시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잘 나갔던 분들이었습니다. 뭐 아미를 치면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9년 정도 하신 분들, 특히 뉴스킨 부부가 한번 오셨는데요. 뉴스킨 사업하신 부부가 한번 오셨는데 남편분은 뉴스킨에서 알아주는 강사였대요. 아내분도 제 고향 사람이어서 저 함양 정도, 제가 산청이 고향이거든요. 함양, 산청, 뭐 남원 이래가 전주로 올라가가지고 쭉쭉 이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동네 분이시라서 참 반갑게 맞이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8년 만에 손들고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뉴스킨은 다단계 판매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방문 판매를 하고 나왔대요. 방판을 하고 나왔다.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단계 판매는 그 이론 자체가 자발적인 소비, 재구매가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는 내가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비싼 제품이라도 억지로 쓸 수는 있겠는데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일회성밖에 안 되더라. 단타성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소개가 소개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다단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 할 수 없이 방문 판매, 방판 한 사람 팔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다단계 판매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판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내가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어느 제품들보다 절대적으로 품질이 좋고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고 싼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앱솔루트, 절대적으로 좋고 싸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설마 그렇게 좋은 게 쌀 수가 있겠어 라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애터미 그리면 다 좋고 싸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고 싸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재구매를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20가지 쓰다 보니까 그 열정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입이 열려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분에게 또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 소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창출되는 이게 정말 순수 교과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 사업이 다 누구나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지요? 시간이 1시간 정도 할애가 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런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애터미를 처음에 이제 소개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제노키 본부장님이 우리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폰서 변준환 사장님으로부터 화장품 한 세트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는 더 페임 화장품 그 당시에 76,500원이었습니다. 한 세트에
그걸 소개받고 제품을 써보고 일주일 정도 써보고 너무 놀라운 그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다단계 판매 경험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으면 누구라도 얼굴 가진 사람은 다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포터님하고 같이 저 해운대 쪽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대요. 들으러 갔는데 그 큰 강의장에 뭐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강의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접고 집에 왔습니다. 또 한 몇 주일 동안 또 제품을 썼습니다. 하지만 발라보니까 이거 보통 이 시각은 너무 이 제품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장품을 이제 랜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분명히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효능이 나타나는 그런 화학 성분을 투입을 했거나 아니면 요거 그 반대로 진짜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동네 쪽으로 가가지고 부산 동네 쪽으로 가가지고 또 세미나를 들었대요. 그때는 해모임도 먹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뉴스가 눈에 들어오고 강의가 귀에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에 가 있었고 저녁에 보면 애터미를 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애터미를 같이 하재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망했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라도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벌어가지고 저렇게 보험부장 도와도 주고 생활비도 해야 되겠다는 그 막강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애터미를 하재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저 분명히 우리 경상도 말로 뭐 꼬부쳐놓은 돈이 있구나. 뭔가 뒷주머니를 찾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저는 안 갔어요. 왜? 아, 신라면 한 다단계 판매에서도 망하는 판인데 제가 경영했던 회사가요. 그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비싸게 받고 뭐 그런 제품 아니었습니다. 고품질이었고요. 생필품 위주였었어요. 칫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칫솔 한 개 1,040원 받았어요. 싸게 했었습니다. 화장지라면 없는 게 없었어요. 그때도. 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뭐 좋고 싼 제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론에 불과할 거야. 그냥 그 처음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비싼 제품 출시해가지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게 해가지고 아마 매출 치락할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보험회사 교육 다 받고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가야 되잖아 어디를. 근데 이제 우리 전옥희 본부장 일하고 있는 이제 다단계 이제 센터로 간 겁니다. 밥 먹으러. 쉽게 말하면 밥을 얻어 먹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항상 바빠요. 제가 다단계 판매사 그렇게 바쁜 거는 처음 봤거든요. 내 나오면서 처음 봤어요. 다단계에서는 안 바빠요. 안 바쁘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앉아 놀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 소비자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죠. 소비자가 없으니까 제품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사업자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잡으러 갈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맨날 센터에서 앉아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애터미 센터에 가보니까 매일 무슨 설명을 하고 있고 제품 내놓고 설명하고 회원가입 시키고 바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개우개우 얻어먹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설명하는 거하고 회원가입 시키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 대신해주고 밥값 대신에 그 일을 해주고 저는 밥 얻어먹고 또 오고 보험 계약하러 다니고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한 번은 영균 총장님이 강의하러 오셨는데 밤에 그때 밤에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습니다. 오시면 1시간, 2시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애터미에서 뭐 저절로 팔려 나간다며. 자연스러운 재구매가 일어나가지고 뭐 강의도 뭐 교육도 필요 없다며. 그런데 무슨 2시간씩 하고 있냐고 빨리 안 내려오냐고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핸드폰으로 막 문자를 내가 빨리 안 내려오냐고 뭐 애터미는 저절로 팔리는 제품이라며 무슨 강의가 필요하냐고 막 이렇게 과음지로 그랬었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빼딱선을 걸었던지요. 그렇게 부정덩어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강한 부정덩어리가 있었어요. 왜? 알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단 줄 알았습니다. 집단에는 잘나가지고요. 최고 선수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이야기, 웃긴 이야기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최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고 최고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애터미 무시했고요. 무슨 애터미가 무슨 냄새가 이상하다. 사온 보니까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 막 희한하다. 이제 시대의 사고꾼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다 했다니까요. 제가 경영했던 회사도 그래서 했어요. 다 싸고 좋은 제품을 취급했어도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제가 계속 도와주러 가다 결국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였지. 밥 얻어먹기 이제 걸렸더라고.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안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바빠 죽겠다고. 그래서 가니까 그 쳐낸다고 5시, 6시까지 이런 거 설명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계속 한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3개월 보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된 겁니다. 3개월 보름 만에. 3개월 보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으면 지금쯤은 크라운 마스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아해하실 건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용균 총장님이나 김태원 총장님이나 우리 김민석 본부장님 다 아실 거예요. 이규선 총장, 고이순 총장, 스폰서님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거지로 시작했습니다. 차비 없었고요. 밥값 없었어요. 파트너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뭐 하다 홀딱 망해가지고요.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300만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큰일 나요. 300만 나가야 되는데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500만 원을 제가 한 달 만에 500만 원을 벌 수가 없는 그 현재 위치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해냈을까요? 저렇게 본부장님은요, 매일매일 그 고객 명단을 작성하면 돈 빌리는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돈 빌려야 되는 명단. 항상 작성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3개월 보름 만에 200만 원 벌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200만 원은 안 빌려도 돼. 300만 원씩 계속 빌리면서 몇 년을 버텼어요. 참 말도 못합니다. 그 사연을 말씀드리면 차비가 없어가지고 돈 아낄 거라고, 밥값 아낄 거라고 둘이 그 추운 겨울에 손잡고 30분 거리를 걸어 왔다 갔다 했고요. 몇 달 동안 돈이 없다 보니까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보리밥집에 가지고 쌀밥 먹는 사람 저밖에 없대요. 쌀이라도 먹어야 끈기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전기 보면 끝까지 보리밥, 쌀밥 섞인 걸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리밥을 계속 먹으니까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요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찾은 집이 칼국수 집입니다. 부산 양정에 가면 그 유명한 양정 시장 안에 칼국수 서로 자기 원조라 그러는데 그 칼국수 집에 다 원조니까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한 집에 계속 가면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진짜 돈도 못 버는 모양인데 이 말 들어가 싶어서 다 원조 적어놨으니까 이 원조 집에 갔다 저 원조 집에 갔다 저 원조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돌았어요. 나중에 속이 썩어가지고 죽겠더라고. 우리 애터미 컵라면 드시면 라면 드시면 속 안 쓰리잖아요. 완전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밀가루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속이 쓰려가지고 또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틀 단위로 보리밥집으로 이틀 갔다가 칼국수집 이틀 갔다가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버티내고 한 그 결과 오토 판매사가 되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큰 라인이었던 울산 라인이 나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공중분해가 돼 버렸어요. 한쪽 라인이. 그때부터 쓰라린 고통을 겪었고 그분을 이제 지금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제고 스폰서님을. 근데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나쁜 사람 때문에 꼬여가지고 큰 라인이 한 날개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었어요. 그 라인만 생존에 있었더라면 아마 제가 봐도 크라운 정도는 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경험도 ATM에는 큰 또 파트너분들에게 좋은 그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자주 센터에 오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고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오면서 이제 약간 말씀드렸죠. 시금방제가 금방 져가지고 지 잘났다 해가지고 애터미 강의를 한 겁니다. 센터에서. 그 당시에요. 제가 애터미 세미나 한 번도 안 들었었어요. 한 번도 안 듣고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은 저녁인데요. 이영균 총장님이 말을 탁 던지시더라고 저한테. 아니 유광식 사장님 강의하신다며? 세미나 하신다며?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이 애터미 세미나도 한 번 안 들으신 분이 어떻게 강의를 한다냐?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다.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화도 치밀면서 충격적이었어요. 맞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거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석세스 아카데미 갔다 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로 인해서 애터미 사업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스폰서님들이 파트너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한 방을 날려주시면 잘 받아주십사. 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도 제잘 나가지고 까불다가 한 방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방이 오늘날 전옥기 이광식법 모장을 만들어낸 그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려운 이야기는 말도 못해요. 우리 이기상 총장님하고 김태원 총장님이 우리 센터에 화장실 옆에 센터를 한 7평 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밖에서 보면 다 보여요. 거기서 강의한다고 영민 총장님도 오셨고 김태원 총장님하고 이기상 총장님이 순행식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분들도 그때는 돈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그걸 이고 메고 와가지고 설치한다고 땀 흘리는 거 보면서 화장실 냄새 나는 그 센터에서 강의를 안 하나 그런 경험 이야기하면요 진짜 눈물 나와요. 지금 요즘은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이제 뭐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이제 저녁에 가볍게 술 한잔 할 경우에 그 센터 주위에서 한잔 할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놀랍니다, 놀래. 어떻게 여기서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라 할 정도로. 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월세만 주면 됐었거든요.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그 실패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잘 나갔던 경험을 가지고 애터미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저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회장님이나 많은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안 알아듣는다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계신다 그러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우리가 책임감을 다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파트너로 다단계 판매원을 가입시킬 때 여러분들 산하의 회원을 가입시킨다는 이야기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는 거거든요. 법적 용어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 역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나도 다단계 판매원이지만 파트너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의 정의가 뭡니까?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그죠?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단계 판매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내 회원이 제품을 쓰고 소개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되기까지 해줄 때까지 했을 때 그게 내가 책임을 다한 겁니다. 거기까지 하지 않은 내 파트너는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요행을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단계 판매원 정의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제품을 그냥 써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제품을 쓰면서 소득이 발생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만이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애터미가 여러 가지 성공 원리가 있지만 뭐 그 말씀은 제가 오늘 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꼭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가입비 진입비 없죠. 그 다음에 뭐 판매 수당 없죠. 뭐 팔아도 되죠. 자기 소비할 줄만 알면 되죠. 소비할 줄만 알면 애터미는 돈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수당 없죠. 그런 많은 인력 필요 없습니다. 인력 많으면 물론 좋죠. 많은 인력이 필요 없고요. 무한대로 내려가죠. 이거는 뭐 구매 마케팅이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무한대가 아니고 단계별로 끊어버리면요. 진짜 힘들어요. 초능력자들만 돈 벌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사들이 단계별로 끊어버리거든요. 단계별로 안 끊으면요. 판매 수당, 추천 수당 못 줘요. 안 그렇습니까? 판매사당 주고 추천수당 주면서 매칭수당 주면서 어떻게 단계를 무한대를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판매수당, 추천수당 이런 거 주면 단계별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한대 내려가면서 원서버 운마케팅이잖아요. 개인 간의 글로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개인 간의 글로벌로. 이거는 진짜 너무 멋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대수 내려가다 보면 외국 글로벌 회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직급까지의 내 조직만 구축해놓으면 매출은 해외에서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물론 회원가입 해가지고 조직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것까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조직 만드시고 매출은 해외에서만 만들면 돼요. 어느 정도 조직만 딱 갖춰지시면 매출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진입비 가입비 없잖아요. 그럼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회원가입해가 제품 쓰거든요. 그 제품이 또 확실하기 때문에 다 제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글로벌 매출 이제 겨우 한 1조 2천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게 10조가 되고 100조가 될 거잖아요. 국내 매출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지만 해외 매출은 끝도 없거든요. 지금. 왜 끝이 없습니까? 나이가 계속 만 20세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돌아가시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승에 갔을 때까지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끝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수당 상한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본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시기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 10년 후에 하나, 10년 전에 하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이 훨씬 낫죠. 그래서 애터미 이제 이런 그 강력한 블루오션이 있고요. 8가지가 함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의 이제 주 핵심 방법은 저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다단계 판매 역사가 31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애터미 다단계 판매 이론대로 했더라면 애터미가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애터미 다단계 판매 이론대로 다 다른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했더라면 수천 개, 한 7천 개, 8천 개 정도의 다단계 회사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만여 개의 다단계 판매사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판매 공개조합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한 140여 개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럼 왜 다 없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대로 했기 때문에 애터미가 어느 다단계 판매사가 이제 애터미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대로 좀 하자. 우리는 애터미 마케팅 플랜대로 좀 하자. 애터미 마케팅 플랜대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다단계 마케팅 플랜대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이 후원수당입니다. 2번이 직급수당입니다. 물론 센터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부분이고 선거 프로모션요. 이거는 뭐 또 이건 덤입니다. 우리 주 수입원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입니다. 그럼 후원수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는 파트너의 후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A라는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돈을 벌 것 같다. 그건 후원이 아니죠. 관리수당이죠. 관리수당. 그래서 고객은 관리하지만 파트너는 후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객은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후속 관리를 잘 때 해가지고 그분이 소득이 발생되도록 계속 관리해드려야 되지만 파트너는 관리를 하시면 안 되고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원을 해주셔야 파트너가 신이 나가지고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 직급은요, 우리는 직급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 탈락이 없거든요. 직급 탈락이 없다는 말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직급을 가가지고 갈 때마다 프로모션을 주잖아요. 성급 프로모션. 현금으로 치면 100, 1300, 300, 1630, 얼마죠? 13억 6,300만 원이잖아요. 그건 어차피 받는 거잖아요. 덤으로. 근데 다단계 회사들 가보면요. 그것만 주는 데가 많아요. 선급할 때만 준단 말입니다. 선급 프로모션으로. 근데 애터미는 선급을 해가지고 갈 때도 프로모션 받고 직급이 유지되면 또 받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전에 다단계 판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가장 어려워요. 옛날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잘 안 알아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처음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래야 강의 들으러 안 오려고 그래요. 상담을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산하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 위주로 찾아다니십시오. 그분들은 분명히 다단계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소비자도 있어야 돼. 소비자도 계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 판매, 애터미 다단계 판매 마케팅 플랜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도 후원수당이 발생이 돼야 되고 사업자는 직급수당이 발생이 돼야 되고 이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첩보에 의하면 이번 내일 모레 석세스 아카데미 때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가칭 세미 세일즈에 대해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석세스 아카데미 때 여러분들 회장님께서 직접 새로 생기는 그 직급에 대해서 말씀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이 세미 세일즈라 합니다. 세미 세일즈. 세미 판매사가 아니고요. 우리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이 있잖아요. 세미 세일즈라는 명칭을 가지고 아마 회장님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선포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그 크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실패한 경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 업계에 다단계 업계에 많은 실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올인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 했는데
최고 직급까지가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 내가 열심히 해가 올라갔는데 수당이 팍 줄어들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그래서 최고 직급을 갔는데 돈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최고 직급을 만들어내고, 또 돈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내고, 계속 상위 직급을 만들어내는 다단계 판매자는 제가 수없이 봐왔는데요. 세일즈 마스터 최고 기초 사업자 밑에 세미 판매사 비슷한 그런 세미 세일즈를 넣어가지고 하는 회사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업이 필요한 시대이고, 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업자들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충분히 벌 수 있는 플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성장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하에는 100만 원 버는 부업자들이 수없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소비자 시대가 오거든요. 소비자 시대가 오면요, 여러분들 매출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일즈 마스터 밑에 세미 세일즈가 생기면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한 보름에 150 되면 그걸 합치면 300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 되신 분이 좌측과 우측에 세미 세일즈를 한 분만 만들어도 오토 판매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토 판매사가 돼버리면, 그런 분이 두 분만 있으면 위에 다이아몬드는 오토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모든 직급들이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까지 오토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그런데 내가 세일즈 마스터인데 세일즈 마스터 밑에 오토란데 세미 세일즈 두 분을 만들어내 계시게 되면 한꺼번에 다이아몬드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멋진 이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여러분들에게 신년 호랑이해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다는 걸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사 팀장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고요. 제가 이제 회장님이 발표를 하시고 나면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때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회사에 회사에서 바라는 대로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기간은 4월 달이지만 이제 광고 홍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 때 마케팅 플랜 하는 강사님들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요게 생겨버리면요, 여러분들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날개가 달릴 것 같습니다. 희망찬 2020년이 되고 2022년이 되고요. 2022년, 제가 항상 요즘 헷갈리는 게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이게 계속 헷갈려요.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2년이. 그래서 제가 장난치면서 2년 전년이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 왔잖아요. 이자가 3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이 세미 세일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터미에 오셔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푼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고, 오토 다이아몬드, 오토 국장, 오토 본부장,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이 되셔가지고 올해는 여러분 대박 내시는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최고 직업을 만들고 중간에 한 개 끼워 넣기는 많이 했었어요. 다른 직업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예를 들면 로얄 마스터, 그 다음에 더블 로얄 마스터, 트리플 로얄 마스터, 또 한 개,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더블 크라운 마스터, 트리플 크라운 마스터, 이렇게 생기거든요. 최고 직업을 자꾸 만들어내면 표가 나니까 중간에 끼워 넣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다단계 회사들이. 근데 애터미는 처음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 돼야 될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을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와버렸거든요. 팔아서라도 이제 세미 세일즈가 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소개해서라도 될 수 있다니까. 웬만하면 그런 분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이 되면요, 오토 다이아몬드는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뭐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돌아가는 다단계 시장, 앞으로 비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1월 달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유통산업의 주축을 가지고 있는 그 직접판매 공제조합, 그 다음에 특수판매 공제조합, 그 다음에 직접판매 협회장님 우리 회장님이시죠. 박항 회장님이시고, 협회, 직접판매 협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과, 그 다음에 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학회가 있습니다.
방판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소비자법학회에서 그런 학술회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5개 단체에서 11월 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술회를 했는데요. 주된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직판 업계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단계 판매 산업에만 유독히 걸려있는 수당 상한선 35%를 좀 상향 조정을 하든지 없애버리자. 이 안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 상한제를 없애자. 160만 원을 왜 묶어두느냐. 이게 언제 법인데 아직 이게 묶여 있느냐. 방판법에는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단계 판매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단계 이 나쁜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가져와서 수당을 풀어버리면 골치가 빠지거든요. 이게 워낙 좋은 방법이다 보니까 불법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도 코인을 가지고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하고 있고 주식 파생 상품을 가지고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하는 회사도 많고 저희 건물에 부산 나르샤시안다 건물에요. 골드로드 오피스텔인데요. 구석구석에 다 코인것만 난리요 난리. 지금 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방 내고 와요. 돈 넣어가지고. 프로들도 아는 전문가들도 나가 떨어지는 판인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 거라고 그렇게 불법 다단계 빠지냐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가격 상한제를 두 가지고 다단계 판매에서는 절대 이상 못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불법 질의를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청약 철회 3개월 요걸 좀 이제 없애자. 그죠? 다단계 판매에만 3개월의 기간이 있거든요. 제품 써보고 안 되면 3개월 동안 3개월 내에 반품을 할 수 있거든. 물론 ATM에서는 100% 환불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단계 회사에서는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 고객으로 봐서는 너무 좋잖아요. 3개월 동안 써보고 실컷 써다가 반품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학술회를 가졌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완화가 되고 개정이 되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방판법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풀리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 상한선 35%잖아요. 판매 금액의 35%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판매 금액의 35%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하고요. 베트남이 있어요. 베트남에는 몇 퍼센트는 확실히 모르지만 한국은 35%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60% 하는 데도 있고 70%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가격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 상한제 때문에 애터미에서 예를 들어서 무형의 상품, 보험이라든지 상조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자제품, 비싼 고가 제품들을 팔 수가 없잖아요. 가격 상한제 묶여져 가지고. 애터미에 수천만 명의 1,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제품을 못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자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아자몰에서. 그걸 포인트를 적립을 크게 줘가지고 중간 유통을 없애버려가지고 우리에게 판매 권한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못 파니까 해외에서 먼저 팔고 한국에 팔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완화가 되고 재조정이 전면 개정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 애터미에서 2022년도 멋진 플랜 내놨죠. 그 다음에 이런 방판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수건 사업입니다.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이루어지겠죠. 제가 봐서도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터미는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의 시대가 아니고 필수 시대입니다. 다단계 역시 이 사업은 필수 시대지 이제 뭐 다단계가 되니 안 되니는 옛날로 사치스러운 이야기고요. 그런 말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애터미는 이제 안 하면 이제 지쳐지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1990년대 1990년대 아메이가 들어오고 누스킨이 들어오고 허벌라이프가 들어올 그 시대에 그 다단계 판매 누가 하신지 아시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신지식인들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3류층 있는 사람 다 그 사업을 다 했었어요. 그럼 애터미는 진입이 가입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아메이하고 누스킨하고 허벌랩 다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고급 비즈니스 자기들이 다 공유 다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수준이 제가 낮았기 때문에 부산여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메이 하라 하더라고 저보고. 저는 안 했어요. 알아볼 방법도 없고 뭐 모르니까.
근데 다 똑똑하고 빠른 사람들, 신지식인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 그걸 정보를 먼저 공유를 해가 자기들끼리 다 상류 있는 그 사람들끼리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지도체도 모르게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그분들. 뒤늦게 이제 정보 상식화되다 보니까 아메이 다 알고 허벌나이 알다 보니까 뒤늦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가방 들고 일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알게 되고 힘들어하는 그때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애터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터미는 이제 필수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누구나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하면 절대 이제 못 버티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바짝 하셔가지고 올해 한 해 그냥 우리 이제 어차피 2년은 없어졌잖아요. 2022년 한 해 요걸 가지고 3년 할 거 다 해보죠. 3년 만에 리스크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이제 올해 연말 딱 돼가지고 12월 31일 날 딱 마무리를 하실 때 재수 없는 사람은 옷도 파면서 하시고요. 다 리더스 클럽 다 돌아셔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산하에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좌우 합해가지고 7명의 리더스 클럽 만든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재수 없어가지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월 800만 원만 정도만 되면 리더스 클럽 들어가거든요. 그럼 799만 원만 하신 분이 재수 없는 거예요. 월 소득 799만 원 해가지고 리더스 클럽 못 들어가라. 그거까지는 되시죠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우리 리더스 클럽 들어가신 분들은 로얄 가시고 지금 우리 로얄 리더스 가신 분들은 다 크라운 리더스 들어가시고 다 2단계 이상 여러분들 승급하셔가지고 올해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쨌든 뭐 경험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센터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내가 센터장이라는 마음으로 진짜 다 고생하시는 센터장님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들도 센터 시스템에 돌아가면 만들 수가 있는 게 센터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봐서는 도저히 저는 안 돼. 불가능한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센터 시스템에 돌아가면 그는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게 센터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본사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센터에서 현실화 만드는 우리 그런 가족들이 되셔가지고 올해 여러분 다 리더스 클럽 이상 되셔가지고 멋진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